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악수술은 과연 위험한 수술인가? 이 제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악수술을 받기 위해서 내원하는 환자들이 수술을 할지 말지, 환자인 대개 연령대가 고등학교 졸업한 나이부터 대개 대학생 나이 이러한 때 환자가 많은데, 부모님들과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하는 과정에 환자는 수술을 받고 싶어 해서 병원에 내원하는데 부모는 수술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많은 경우에 혹시 수술하다가 무슨 탈이라도 나면 어떨까?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크게 내 아들, 딸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꼭 양악수술을 받아야 되냐 이러면서 그 수술의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기피하는, 두려워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환자분들이 이런 양악수술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까? 제가 히스토리를 살펴보니까 한 7, 8년 전에 이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양악수술을 받고 난 뒤에 양악수술이 붐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붐이 일어나서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가서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입을 못 벌리게 됐다든지 아니면 입술이 돌아갔다든지 신경 손상이 왔다든지 음식은 전혀 먹지 못하고 이러한 사례가 언론에 노출이 돼서 환자들의 뇌리 속에 양악수술은 그저 위험한 수술이다,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될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은 수술의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피하는 이러한 경향을 보고, 또 어떤 환자들은 보면은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 후기를 많이 봅니다. 수술 후기 보니까 수술하고 난 뒤에 숨을 못 쉬더라, 아니면은 얼굴이 이만큼 부어서 이렇게 고생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그런 수술 후기를 보고는 양악수술이 위험한 수술이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SNS가 좋은 정보를 줘서 유익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양악수술을 할 때 그중에 합병증이 생기는 환자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술하면 나는 수술하면 합병증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가 입원하면은 양악수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설명하는 것은 양악수술을 할 때 신경이 다칠 수 있다는 부분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가 수술이 잡히면 수술 전에 동의서를 받을 때 설명하는 내용은, 첫째, 하치조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하치조 신경이라는 것은 아래턱의 입술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아래턱 수술을 할 때 뼈를 이렇게 세로로 쪼개게 되는데, 세로로 쪼개면 이가 있는 턱뼈에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신경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관절이 있는 뼈에 바짝 붙어서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뼈 자체가 얇으면 신경이 손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잘리지 않고 수술할 때 노출이 돼서 눌린다든지 당겨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경이 처음에는 감각이 무디지만 나중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신경이 손상받으면 감각은 돌아오지 않거나 감각이 조금 무뎌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사랑니를 빼거나 할 때 마취를 하게 되는데, 그때 느끼는 얼얼한 느낌, 둔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지 운동신경이 아니다. 운동신경이 다치게 되면 대화를 할 때 입술이 돌아가거나 하지만 이것은 단지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다. 그래서 입술에 감각이 묻을 수 있다. 이 감각이 손상되는 정도는, 첫 번째는 환자의 신경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신경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신경 가능 손상이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 정도. 경험이 많은 분은 비교적 신경을 잘 분리를 해서 다치지 않게 할 수가 있고, 경험이 좀 적으면 손상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수술을
수술을 가장 잘하는 선생도 0%, 신경 손상이 전혀 없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 손상이 돼도 제 경험으로는 처음에는 꽤 불편하지만 신경 손상 환자도 한 1년이 지나면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도 적응을 해서 그런지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뼈를 자르고 난 뒤에 관절이 있는 골편의 위치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 양악 수술을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관절이 있는 골편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가 달라서 관절의 위치가 틀린 경우에 환자는 이것이 잘못된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수술하는 의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술 후에 대부분이 다시 교정을 하기 때문에 고정했던 걸 풀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시 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이 염려를 많이 하니까 이것을 그냥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교정이 오래 걸리거나 수술 후에 안정성에 다소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다시 고정을 한다 설명을 하고 관절이 있는 골편의 재고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대개 이 두 가지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은 합병증은 생길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뼈를 세로로 쪼개는데 세로로 안 쪼개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골절이 된다든지, 출혈, 대부분의 경우 출혈에 문제가 없지만 호흡곤란, 이와 같은 가능한 합병증은 있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는 턱교정 수술의 합병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개 환자의 경우에 이러한 합병증이라든지 이러한 수술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SNS에서, 인터넷에서 수술 후기를 보고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글을 보고 판단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좋지 못하다. 이러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턱교정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질문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최근에 미용 양악 수술이 있습니다. 미용 양악 수술은 음식을 먹는데 교합은 정상이지만 미용 목적으로 양악 수술을 하는 것을 미용 양악 수술이라고 하는데, 수술이라는 건 항상 가능한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술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수술을 할 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고려해서 수술을 할지 말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다소 아쉬운 것은 어떤 경우에는 환자들이 수술에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용 목적으로 양악 수술을 꼭 해달라고 우기는 그러한 환자들도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술 여부를 고려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턱교정 수술은 일반적으로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코 성형 수술에 비해서는 틀림없이 수술 범위가 크고 리스크가 큰 수술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